자, 이번 시간엔 엣지 공정을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이제 얘기해왔던 공정 지표를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엣지 공정을 진행을 할 때 이런 지표들을 눈여겨서 관리를 해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공정 관리를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는데요. 자, 대략 한 세 가지 정도의 이제 중요한 지표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공정에서는 또 다른 지표가 이제 되겠죠. 포토 공정에서는 뭐 레졸루션이라든가 뭐 DOF라든가 이런 값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보긴 했었는데, 자, 엣지 공정에서는 어떤 값들이 이제 중요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개념은 이제 엣지 레이트입니다. 엣지 레이트. 그래서 한글로 따지면은 굳이 이제 말하자면 시각 속도라든가 시각률, 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 단위 시간당, 보통 이제 분 단위로 많이 씁니다. 분 단위로 얼마만큼의 이제 깎였느냐, 그렇게 하는데, 뭐 옹스트롱 단위를 이제 많이 쓰기는 해요. 옹스트롱은 이제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 이렇게 되죠. 그리고 10의 마이너스 9승이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나노미터가 되는 거거든요. 나노미터. 그리고 이제 당연히 10의 이제 마이너스 6승이 이제 뭐 마이크로미터 이렇게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나노미터보다도 더 작은 단위가 되죠. 그래서 뭐 몇백 옹스트롱, 뭐 크게는 뭐 천 옹스트롱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분당 얼마가 깎였느냐, 이제 요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엣지 공정 같은 경우는 당연히 막지를 깎기 전에 한번 재고요. 막지를 깎고 난 다음에 두께를 이제 한번 잽니다. 그래서 이제 델타 값을 만들어내는데, 보통 막질의 두께 측정 방법은 반사율을 이제 측정을 해서 요 두께를 재요. 이를테면, 자, A라는 막질이 있고 이제 밑에 B라는 막질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이제 경계면이 존재할 겁니다. 경계면. 그 당연히 A 위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빛을 주게 되면 A의 경계면에서 이제 한번 꺾이는 빛하고 A와 B의 경계면에서 이제 꺾이는 빛, 요 차이가 이제 생기거든요. 그래서 요 차이를 증폭을 해가지고 실제로 A라는 막질의 두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당연히 끝나고 나서도 또 재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두께를 재서 이 두 개의 차이가 얼마인지 그렇게 해서 이제 엣지 레이트를 계산을 하고요. 그래서 플라즈마 이제 종류라든가 가스, 압력, 온도, 이제 여러 변수하고 이제 상관이 됩니다. 자, 이 엣지 레이트를 기준으로 해서 선택비, 셀렉티비티, 사실은 선택비란 말을 더 많이 쓰는데, 선택비라는 거는 이제 두 개의 막질에 대해서 위에서 보신다 그러면 뭐 A하고 B라는 막질에 대해서 A가 더 많이 깎이느냐, B가 더 많이 깎이느냐, 요 두 개의 막질의 엣지 레이트의 차이를 비율로 나타낸 거, 그거를 이제 셀렉티비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비가 크다 또는 선택비가 좋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크다라고 한다든가 선택비가 좋다, 굿이다 이러면은 A, B 둘 중에서 어떤 특정 한 물질이 더 많이 이제 식각이 된다. 낮을수록 비슷하게 식각이 된다. 그래서 공정에 따라서는 이제 드라이 엣지에 비해서는 웨드 엣지가 선택비가 이제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드라이 엣지에서도 피지컬 에칭하고 케미컬 에칭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케미컬 에칭의 선택비가 상대적으로 이제 크다. 왜? 여기는 이제 화학 반응식이라서 진짜 막질 A라는 막질하고 반응과 B라는 막질의 이제 반응이 이렇게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피지컬 에칭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그 아르곤 이온이라든가 이런 거로 그냥 충돌을 시켜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르곤 이온이 뭐 A라는 막질은 뭐 덜 가고 B라는 막질은 더 가고 그런 게 아니죠. 막질에 대해서 뭐 A가 됐든 B가 됐든 똑같이 데미지를 이제 입히는 방식이라서 상대적으로 피지컬 애칭이 뭐 선택비가 낮다, 뭐 안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하는 거는 선택비가 큰 공정 조건이나 막질, 요거를 개발하는 게 관건이다. 그래서 A, B 이제 두 막질에 대해서도 서로 선택비가 차이가 큰 이런 막질들을 선정을 해서 공정을 셋업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 그림에 생략된 부분이 있긴 한데, 자, 옥사이드 막질 위에다가 이제 나이트라이드를 이렇게 대포를 했어요. 나이트라이드를 대포하고 이 위에다가 이제 PR을 이렇게 이제 입힌 거죠. 공정에서.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실제 식각을 들어갑니다. 식각을. 그래서 이게 뭐 피지컬일 수도 있고 뭐 케미컬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상대적으로 케미컬인 것 같아요. 케미컬에 유사한. 그래서 이 보시면은 PR, 여기가 이제 PR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나이트라이드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PR이 요만큼 깎이는 동안, 요만큼 깎이는 동안 나이트라이드는 이만큼 깎이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이 PR이 1만큼 깎일 때, PR이 1만큼 깎일 때, 요 나이트라이드 상대적인 막질은 얼만큼 깎였느냐, 이렇게 해서 선택비를 이제 계산합니다. 그래서 뭐 비율을 이렇게 표시를 할 때도 있고요. 그냥 수치상으로 선택비가 100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대상으로 생각하는 기존 막질, 그 막질을 1로 봤을 때, H레이트를 1로 봤을 때 이게 100배만큼 더 깎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니포미티도 이제 H레이트에서 이제 계산이 되는 건데요. 균일도, 요거 같은 경우는 이후에 뭐 방막 공정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이제 많이 쓰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웨이퍼에 있어서 탑, T, 센터, 바텀, 레프트, 라이트, TCB를 이렇게 쟀을 때 여기가 많이 깎였는지, 여기가 많이 깎였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는 건데, 가장 좋은 거는 균일하게 작용을 하면 좋겠죠. 그래서 다 이 두께를 이제 H레이트를 다 계산합니다. H레이트를 다 계산해가지고 가장 많이 식각된 영역, 그리고 가장 적게 식각된 영역의 이제 차이를 값으로 나눈 거죠. 그래서 평균적인 H레이트를 계산을 해봤을 때 이 두 개의 민맥스의 차이가 얼마냐.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백번이론이 나타난 건데요. 자, 여기에서는 이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매크로 로딩이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마이크로 로딩이라는 이펙트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식각의 영역이 이제 넓다. 그래서 어떤 막질에 대해서 이렇게 넓다. 그러면은 예천트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제 깎게 되잖아요. 뭐 이온이 됐든 아니면은 뭐 라디칼이 됐든 이렇게 깎을 텐데, 실제로 이걸 다 깎는데 예천트가 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예천트가 가서 깎는데 요만큼 깎는데 이제 이미 애초에 타임이 다 된다든지 아니면 그 이전 기준에 비해서 시간이 이제 부족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애천테 공급을 더 많이 늘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플라즈마의 이제 데서티라든가 이런 걸 이제 높이기 위해서 압력이라든가 파워를 더 높여서 조정을 해줘야만,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이제 레시피, 이런 것들을 다시 세팅을 한다거나 보완을 한다거나, 한마디로 이제 공정 개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공정 개선을 해가지고 이런 걸 향상을 시켜야 되고, 반대로 마이크로 로딩 같은 경우는 폭이 이제 좁을 때, 시가경이 좁고 깊다거나, 이제 요즘에 등장하는 공정들이 이제 이런 형태가 이제 많아요. 그러면은 들어가서 뭐 케미컬 반응을 하든 이온이 들어가서 이제 뭐 깎고 할 텐데, 그러면은 이 좁은 구멍 이 안에서 부산물이라든가 지금 현재 깎여서 나온 것들, 그래서 거기에 나온 이제 각종 부산물들, 이런 것들이 이제 꽉 차 있어 가지고 더 애천트가 들어와서 이제 반응을 못 한다거나, 이온이 이런 부산물들하고 부딪혀 갖고 정작 바닥하고 반응을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부산물들하고 작용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오히려 이제 이런 애천트들의 압력을, 플라즈마의 압력이라든가 이런 것들 밀도를 조절을 해가지고 이것들이 상대적으로 확산되어서 이렇게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공정을 잡는다던가, 아니면은 가스에서 들어오는 유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해서 실제로 이런 부산물들이 빨리 이제 배출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공정을 다시 이제 잡아야 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유니포미티가 이제 좋다 하는 거는 평균적으로 잘 이렇게 깎인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유니포미티가 나쁘다 그러면은
어떤 데는 많이 깎이고 어떤 데는 좀 덜 깎이고 그래서 이 두께의 차이가 이렇게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유니포미티가 나쁘다 보통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